여전히 지난 남아공전 패배 이후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무승부만 해도 끝낼 수 있었던 경기. 하지만 대한민국은 남아공에 0대1로 무너졌고 이제 32강 진출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남의 경기 결과에 매달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 직후 경기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공개되었고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순간 직접 선수들에게 다가가 조언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 대신 출전한 황희찬에게만 격하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손흥민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손흥민이 이 행동에 대해 직접 입을 열자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장 혼자 팀을 이끌고 있었다. 이 말은 절대 가볍게 들을 인터뷰가 아니다. 손흥민이 가장 답답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불을 더 키웠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해외 주요 언론들마저 대한민국은 32강에 진출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감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손흥민이 벤치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손흥민만 팀을 이끌고 있었다. 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작 홍명보 감독은 이미 32강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웨덴과 에콰도르의 결과까지 한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32강 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베스트 3위 경쟁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치까지 밀려났습니다. 과연 남아공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팬들은 지금 패배보다 손흥민의 한마디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축구 팬들은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강한 대표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과 오영규까지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동시에 태극마크를 단 세대. 그래서 이번 대표팀은 자연스럽게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전 패배 이후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고 운명의 남아공전 대한민국은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상대는 조 최악체로 평가받던 남아공. 그런데 바로 이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가장 충격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황금 세대의 상징 주장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은 선수단조차 경기 당일 미팅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은 처음에는 명단 오류인 줄 알았다 라고 보도할 정도였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벤치에 앉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0대1 대참사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 내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팀인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조차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이상했는데요. 아니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후반 교체되어 나오는 김민재가 벤치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강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장면만 놓고 보면 마치 벤치에 대한 불만처럼 보였고 실제로 경기 직후 엄청난 논란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이후 김민재는 직접 입장문을 통해 교체는 자신이 요청한 것이었고 수비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상했던 장면은 김민재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이강인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까지 포착됐고 대표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도중 포착된 한 장면 때문이었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당시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지시하고 있었지만 선발 제외됐던 손흥민은 직접 선수들에게 다가가 하나하나 조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이 장면에 대해 직접 입을 열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한 기자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당시 선수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던 모습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경기를 뛰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서 보고 있는 것도 참 힘들다. 가장 심플하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언뜻 들으면 너무나 평범한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이 인터뷰에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경기 당일 미팅에 선발 제외 소식을 들은 이후였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선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감정들보다 지금 경기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동료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국내외 팬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독이고 누가 주장인지 모르겠네. 손흥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 손흥민의 절박함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선수단을 가지고 이런 경기력을 만든다는 게 더 놀랍다. 손흥민이 오히려 감독으로 보일 정도다. 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주목한 부분은 손흥민의 또 다른 인터뷰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될 당시 홍명보 감독에게 어떤 특별한 주문을 받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손흥민은 아주 짧게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 정말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황금 세대의 운명이 걸린 경기,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손흥민이 벤치에서 시작한 경기인데도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되는 주장에게 아무런 지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감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담담했고 끝까지 대표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 번도 홍명보 감독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답변 하나가 오히려 지금 대표팀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들렸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이 공개되자 여론은 오히려 더욱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경기력에 대해서 선수들이 왜 느려 보였는지 이유를 찾기 어렵다. 명확한 답을 못 찾겠다. 나도 당황스럽다. 무승부만 해도 32강 진출이 가능한 경기에서 그것도 조 최악체로 평가받던 남아공에게 패배한 직후 대표팀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패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닌 모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왜 느려 보였는지, 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씨가 더웠고 선수들이 너무 잘하려고 했고 32강을 확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손흥민 선발 제외와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영국 미러지에서는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선택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른 결정이 됐다 라고 평가했고, ESPN 역시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결정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선택이 됐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더욱 강했습니다. 손흥민이 있든 없든 한국은 정체성을 잃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가 아니라 축구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32강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경기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겠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도 박수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력 진출에 실패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원래라면 대한민국 같은 황금 세대가 남의 경기 결과를 계산하며 경우의 수를 따지는 상황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스웨덴과 비기며 승점 확보에 성공했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처럼 남아있던 호주와 파라과이 경기에선 0대0 무승부가 나오며 결국 파라과이 역시 승점 4점을 확보해 대한민국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결국 보스니아, 에콰도르, 스웨덴, 파라과이까지 한국보다 앞선 3위 팀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이건 32강 진출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걸 축구입니다. 우리가 이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져주길 바라고 비기지 않길 바라고 골득실에서 무너지길 바라야 하는 상황. 이게 지금 홍명보가 스스로 만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더 씁쓸한 이유는 손흥민이 경기 후 남긴 태도 때문입니다. 선발에서도 제외됐고 팀은 무너졌지만 손흥민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구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지만 그 말 안에는 불만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길 수 있었던 길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또다시 손흥민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32강에 올라간다 해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손흥민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는가? 도대체 왜 황금 세대를 가지고도 남의 경기 결과에 매달리는 축구를 해야 했는가? 그리고 홍명보는 정말 이 팀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마주한 건 단순한 탈락 위기가 아닙니다. 황금 세대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흘려보내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주장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벤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